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경운기를 몰고 가시다가 후방에서 차량이 추돌을 해서 사망하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경운기를 운전하시다가 뒤에 달려오던 차에 추돌되어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경운기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가해자 1톤 화물차라고 하네요. 추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을 했고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뇌출혈, 골반뼈 골절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안 좋으시다가 20일 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사고하고의 인과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장례도 다 치르고 보험사와 만나서 보험 처리 필요한 서류 넘겨주고 난 후 합의금 산출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친 과실을 10%로 잡아 6,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과실을 왜 잡았을까요?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소송으로 갈 경우 금액은 더 낮다고 얘기하더군요. 이건 보험사의 얘기죠. 가해자와는 만나서 형사합의 금액을 상의했는데 자기가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이어서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4천만 원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에 3,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얘기는 했고 돈을 만들어 오면 형사합의 해주기로 통화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기로 생각해서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만 77세시고 어머니와 농사를 지으셨고요. 아버지 명의로 2,000평, 대략 1,200평은 남의 밭, 그리고 400평의 콩 조경용 나무를 경작하셨다고 하네요. 직불금 받았던 나무의 논 경작한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참고로 병원비는 4,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소송을 하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네, 경운기를 몰고 가시다가 정말 뒤에서 충돌을 당하셔서 사망을 하신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분의 명복을 빌겠고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보면 위자료와 일실수익, 장례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추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보험 약관상으로 보면 사망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사망사고에 있어서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1억 원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벌써 한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서도 그렇고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때도 그렇고 500만 원 정도로 거의 고정이 돼 있습니다. 남은 게 이제 일실수익인데 일실수익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연령과 가동연한 그리고 소득 이런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약관상으로는 부친의 경우에 76세, 만 76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약관상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5천만 원, 장례비 500만 원, 그리고 일실수익액을 한 2,200만 원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과실비율 10%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위자료는 아까 1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례비는 보험 약관하고 똑같이 500만 원이 될 거고 일실수익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과실 비율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추돌을 당한 사고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마 과실이 잡히지 않아서 이 판결상의 기준금액 전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보험사 제시한 금액에서 한 2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서 판결로 갔을 때도 과실이 한 10% 잡힌다. 이렇게 한다고 쳐도 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는 조금 불이익을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이렇게 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자, 보통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1억 원 정도의 가액이라고 하면 소송에 들어가는 실비 이건 한 100만 원 안쪽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호사 비용이 이제 추가로 들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망 사고일 경우에 한 10% 정도의 성공보수 이런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계산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금액의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비용,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 약관을 따라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송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닌가, 소송을 하시기를 권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Q&A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